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름 없는 분 없죠. 아버지가 지어주었던, 할아버지가 지어주었던 한 번 지은 이름은 평생을 부르다가 죽게 됩니다. 그 이름 속에는 부귀영화와 장수 명예가 다 담겨져 있는 이름이기를 원하며 한 번 지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러주고 또 들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누가 지난날에 수학적, 물리학적, 과학적으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재수 있는 이름을 가진 좋은 이름, 뭐 그런 개념뿐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명가가 있고 장명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동네 그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아이들이 죽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가 또 죽을까봐 이름 짓는 집에 데려가서 죽지 않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하라고 장수하게 해달라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명가가 개똥이라고 지었답니다. 그 성이 이시니까 이 개똥. 아니, 많은 이름 중에 이 개똥이라니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어준 그 장명가가 아주 그 밝은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아니, 애를 낳고 100일을 못 넘겨서 하늘의 귀신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죽었는데, 장수하고 오래오래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값은 내놓고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어디서 오도방정이야, 오도방정. 그냥 가. 죽든 말든 맘대로 해. 에이, 재수없어. 개똥이 얼마나 좋아. 이리 그러고 저리 그러고 발길에 차여도 누구 하나 신경 써? 개똥을 어느 귀신이 잡아가겠냐고. 평생을 살아도 죽을 일이 없지. 아이고, 선상님,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모르고 아유, 죄송하구만요. 이 실망했던 부부가 배시시 웃으면서 이름값 장명비를 내놓고 나오면서 아이고, 우리 개똥이 뭐 이러면서 가더랍니다. 그 아이는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어요. 학교도 들어가고. 근데 학교에 들어가니 개똥 놀리면서 집에까지 따라오고, 이 직장에 가도 개똥이, 이 결혼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개똥씨라고 하는 그 부르는 그 여자 앞에서 창피해가지고 평생 놀림을 받다가 결혼을 앞두고 뒷산에 가서 목을 매달았답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며, 이름을 지어준 장명가는 이 죄를 지은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오로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일을 저지르면서 악순환을 거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10년만 지나도 지형이 변하고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과학자가 말한 가설이 바뀌고 이론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사람의 사주를 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서 쓰는 것을 아직도 신봉하니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 이 몸에 이상이 생겨도, 재난을 당해도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던 시절에 근거도 없이 장님 문고리 잡듯 하던 말을 구전으로 적어가지고서는 내려온 그걸 아직도 믿고 사주의 운명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지금 컴퓨터를 논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음양의 오행이란 하늘과 땅의 이치로서 지구의 땅이 평평하다고 할 때 우리 일상의 관원상제를 비롯해서 학문적으로는 인문과 지리와 자연과학 철학으로 5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습관인데, 그 음양오행의 사상이 천지를 분간하는 지식이라면 지금은 수백 광년의 이상의 그 세계와 우주간의 사상으로 들여다보는 우주시대의 빅뱅 이후의 양자역학과 초신성이 일어나는 우주를 계산하는 우주과학시대다 이겁니다. 이 전기차가 자율주행하는 이 시대에 가마 타고 가는 먼 옛날의 통계가 지금하고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걸까? 그거 생각 안 해보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더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첨단 과학 장비인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들여다보고, 그런 시대에 무슨 별점 치고 염소 자리니 돼지니 원숭이 자리니 토끼니 하고 별을 보고 사주를 풀면 이건 진보가 아니라 퇴보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10%나 20%의 참고 자료로서는 생각한다고 치더라도 사주의 운명을 맡기고 추상적으로 이름을 짓는 것보다 좀 더 과학의 근거를 둔 지식을 바탕으로 이름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즘 타로 카드나 점은 재미로 본다고 합시다. 그러나 아직도 앉아가지고서는 궁합이나 사주를 들여다보고 시집장가 가서 머리통 터지게 싸우고 이혼하고 하는 이혼율은 사주가 지금도 증명하지 않습니까? 재수 보고 사업하다가 엎어먹은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사업을 하려면 풍수지리를 보러 갈 게 아니라 사업을 할 곳의 그 주변 환경, 시장성, 접근성 또는 자본력, 생산의 가치 등을 따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지요. 그런데 아직도 사주팔자를 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는 거 아닙니까? 토종 선생님이 말하던 토종비결이나 관상도 이게 많이 바뀌었고, 이 통계학이나 프로파일링으로 사람을 많이 읽어내는 시대이므로 이 관상의 활용도는 10%, 20% 정도 참고할 뿐인데도 이름을 지으러 가면 연필에다 종이로 한자 몇 자 적어주고 이름이 좋으니까 잘 될 거라고 뭐 그러고 돈 받지 않습니까? 이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좋은 이름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잘 되면 좋은 이름, 안 되면 사주팔자. 살아봐야 증명이 되는데 이 살다 보니까 이름이 나빠가지고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오래전에 자기가 지어준 이름인 줄 모르고 해가 누구에게 지었는지 이름에 해군이 꼈어.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절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절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나빠가지고 좋은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선조의 이름을 따다가 이름을 지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신이 이름을 개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잘 되고 복받은 일이 성경에 기록되죠. 그리고 또 축복받은 이름, 그 축복받고 자손이 번성하고 부를 누리며 살아간 사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정말 이 이름이 주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사실 이름이 좋으면 잘 살고 잘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이 이름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의 에너지, 이름의 파워, 이름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풀이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질량은 에너지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무슨 질량이냐고 묻습니다. 물론 어떤 실체가 있거나 그래 그걸 질량으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과학적 논리로 본다면 이 소리와 빛은 동일시하는 펄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름은 아인슈타인 공식에 대비 이 니콜 MC 자승에 의해 질량은 상수가 아니고 속도에 따라 변한다는 원리이기 때문에 소리라는 진동에 의해 빛이나 소리는 질량을 가짐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름 속에 숨어있는 양자역학적 과학과 그로 인한 에너지의 파워가 진동 또는 파동이라는 펄스의 공명이 우리의 뇌에서, 신체에서 생체 전류를 통해 힘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미적으로나 운동적으로나 전기적으로나 모든 상황에서 에너지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교육이 목적이 아니니까 나중에 장명 이름을 배우도록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가시 현상을 측정기로 나타내는 최적의 기기를 이제 찾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의 힘이라고 쓴 책의 저자이자 두원네임 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안동현 씨의 책에서 이름 짓는 기술보다는 이름을 짓는 이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연구의 의미의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동현 박사는 동국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30여 년간 명상효과를 연구하던 중에 이름의 에너지가 심신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연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좋은 이름을 찾는 방법을 널리 알려서 장님 문고리 만지는 식의 이름 장명 방법에서 탈피하여 나쁜 이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좋은 이름으로 건강과 행운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보여주며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 치료 연구가이자 두원네임 소장인 안동윤 박사는 이름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르기 좋아야 하고, 부르고 나면 기분이 좋고 활력이 넘치고 즐겁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이름인 것일까. 그러므로 하던 일도 잘 되고 부부 금술도 좋고 학업의 결과가 향상된다면 이거야말로 멋진 이름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이름이야말로 갑자을축 짚어가면서 수천 년 전 통계로 21세기에 적용되는 이름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10% 정도의 현대 과학, 의학 그리고 첨단 장비로 90% 이루어지는 그런 과학적인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부르는 이름은 소리로 전해지는 것이고요. 소리는 주파수라는 펄스로 파장과 파동의 공명현상을 일으켜서 그 소리의 진동이 에너지를 갖게 되므로 불리워진 이름과 이름을 들은 당사자를 생체 정보기의 기기로 측정을 하게 되는 원리로서 이때 색이 변화되고 그 색의 변화로 건강과 즐거움, 능동적 느낌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 옥편 하나로 지어주는 부모님의 방법부터 사조 토정비 겸 별자리를 보고 짓는다는 이름까지 있지만은 그거야 막연히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게 코끼리다 하는 시기여서는 좋은 이름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뇌과학이 발달을 하고 이 첨단 장비가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이름을 짓더라도 과학에 근거하여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이름을 짓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 컴퓨터가 가려내는 시대 아닙니까? 이름을 부르면 건강과 감성이 데이터로 나타남으로써 이제는 이것을 이름의 에너지 과학이라고 명명하고 과학적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이름은 호명된 그 사람의 정체이자 그 사람을 설명하는 아주 지극히 간단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서를 대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링컨이라는 이름, 이순신이라는 이름, 세종이라는 이름, 좋은 이름은 훌륭한 인물을 만들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후세 역사에 길이 남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좋은 이름을 가지려고 한때는 유명한 이름 짓는 사람 집에 찾아가 보면 정치인들이 줄을 섰었습니다. 좋은 이름 때문에 사주를 보고 무당에게 푸닥거리나 구슬하고 해서 운명을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렀는데 그 지은 이름이 이 절도나 이 강도로 살다가 형무소에서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름이 뭐길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합니까? 사람의 본질 속에 이름이 주는 영향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21세기에 지식이 넘치고 과학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해진 이 시점에서 누가 봐도 이해되는 좀 더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좀 잘 지어서 그 좀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으로 좀 발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궁합으로 결혼해가지고 불행을 초래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 방법보다는 좀 더 발전적이고 과학적이며 행복에 근접해가는 방법이 있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검증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병약하던 사람이 활기를 찾아서 삶의 의욕을 느낀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이름이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봐도 국력이 넘치는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름을 부르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몸의 균형이 잡히고 성격이 변화되고 폭넓은 이해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름의 에너지가 한국 최초는 물론 세계의 학회에도 처음 소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동현 박사는 이름을 측정하는 수많은 장비를 통해 검증을 하고 실제로 이름을 바꾸어서 수험생이 집중력이 향상되어 가지고 시험을 잘 치르고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는 사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오는 영향을 우리는 또 하나 터득하여 삶이 윤택해지는 혁명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사주궁합 관상이 그 시대의 100%였다고 가정하더라도 5천 년 전의 방법이 현재의 실생활에 몇 %나 적중률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는 별을 보고 재미삼아 점성술을 치지만 사주에 목숨을 거는 100%의 믿음이란 시대적 사고가 용납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좀비라고 짓는다든가 뭐 이러면 혐오를 느끼지만은 사랑이라고 지으면 행복한 것처럼 이름을 부를 때 듣기 좋고 애정에 가며 힘이 솟고 의욕적이라면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름을 짓고 나면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이름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측정기를 통해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체크해서 나쁘면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 중국 영화에 보면은 막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다가 등 뒤에서 뭐 다친 사람 싹 기를 넣어주고 또 앞에 가서 기를 딱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기가 전해진다는 거죠. 손을 맞잡으면 혈기가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에게 전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반응하는 것을 생체 정보 기기로도 보이지만 그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물에다가 또 글을 써가지고 물에다가 이 전사시키는 그런 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제 물강의 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육체의 뇌와 심장의 심장박동, 감정이 흐르는 이름 호명에 의한 그 전사가 생체 정보기에 안동현 박사가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뭐 책에는 일부 자세히 나와 있고 이름 짓는 방법도 일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치료가 가능하고 부모 자식 간에는 공명현상이 존재함을 실험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름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듯 중요한 이름을 막 짓고 막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 안동현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군요. 이름 짓고 그 이름이 나쁘면 그 이름을 나쁘게 지어준 장명가는 과실치상의 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가볍게 웃음으로 한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한 번 지은 이름을 일생 부르는 이름이라면 정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이제는 맞춤옷을 해입듯이 그 사람마다 잘 맞고 행복한 이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의 호명의 중요성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인도에 가면 만트라라고 있죠. 만트라가 그렇고 기독교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과학적 풀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름은 개인을 부르는 주문과 같은 힘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트라를 반복하거나 경을 반복해서 외우면 속으로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을 얻는 원리처럼 요가나 명상은 모두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심리적, 정신적 원리로 사람의 범죄를 측정하는 기기가 바로 거짓말 탐지기 아니겠습니까? 안동현 박사가 지은 이름의 힘의 책 속에서도 말했듯이 양자물리학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파올리와의 공동저서 자연과 정신의 해석에서 융이라는 사람은 정신 에너지, 피직 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마음은 양자역학적 성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초반에 아인슈타인의 질량은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도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말 안 하시겠죠. 그러나 과학이 어떻고
뭐 그런 건 과학자에게 맡깁시다. 그저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부르기 좋고 불렀을 때 행복하고 의욕이 넘치며 편안한 이름. 이것을 육안으로 보고 증명하는 것은 생체 정보 오라 측정기를 통해 측정 기능을 보여준 것입니다. 남의 이름을 지어주려면 좀 더 깊은 테크닉이 필요하니까 뭐 그건 나중에 뭐 책을 보고 공부하시면 될 거고, 이름이 뭐냐? 이름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름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국가 간의 협상을 너무 게임처럼 하는 것은 아닌지. 잠깐! 2017년 12월 10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이름, 아리아나 루터먼 같은 이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줬죠. 하철이었습니다. 잠깐. 전 그냥 이름 그대로 쓰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